고등학생 때 옛날에는 학원이라는 월간 잡지가 있었어요. 학생들 보는. 서울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 제가 고등학생 때 연재소설을 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온 전국에서 글 쓰는 사람들은 제 이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장차 이제 노벨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래 생각한 게 이제 화근이 되어서 말하자면 공부를 안 했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설만 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설을 쓰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고등학교 때도 대학 가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강이 국문과를 나왔는데, 저도 국문과인데, 저는 국어교육과인데, 한강은 특별히 공부를 했는 것 같고, 소설을 쓰려면 국문과를 가면 안 된다는 거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알았죠. 그러니까 사회학과를 간다거나, 뭐 법학과를 간다거나, 철학과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의과대학을 간다거나, 다른 데를 가서 그쪽 전문성을 키워서 그걸 소설로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국문과를 갔으니까 소설 쓰는 기법만 공부를 하지 철학 수준이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 어른이 돼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 소설을 계속 쓴 거야, 지금까지. 소설 쓰는 이론은 잘 아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때가 늦었잖아요. 그렇다고 뭐 새삼스럽게 새로 막 공부하러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을 매우 슬프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은 한강이 자기 소설을 읽고 슬픈 느낌을 받으면 자기가 가장 좋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왜 슬프다고 하면 좋으냐 하면, 자기는 이 소설, 자기가 쓴 소설 안에 있는 내용들이 슬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읽고 슬프다고 하면 내 소설에 공감했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자기가 쓰면서도 슬펐고, 다 쓰고 나서도 슬펐고, 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슬프다고 하면 내 소설을 정확하게 읽었구나, 내가 소설을 쓴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 라는 뜻에서, 난 내 소설을 읽고 슬프다고 누가 말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을 한 건데, 제가 소설가라고 밝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소년이 온다라거나 뭐 다른 작품들도 읽어보셨을 텐데, 이제 소설을 좀 써본 사람은 이 소년이 온다라거나 뭐 작별하지 않는다라거나 이런 소설을 읽으면 왜 이래 써놨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소설은 안 써봤으면, 시나 수필을 써봤거나 해서는 알기 힘든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 때 배운 소설처럼 쓰여진 소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소설이라서, 한강하고 나하고는 뭐 나이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소설 쓰는 데 관해서는 세대가 바뀐 거예요. 제 또래 이상의 사람들이 쓰는 소설은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발단, 전개 이래가는 줄거리 중심의 소설이잖아요. 개요를 짤 때 줄거리를 짜놓고 거기다가 사람 따라서 갈래로 살을 붙이고 이래 소설을 쓰는 건데, 이 한강이 써놓은 건 읽어보면 줄거리 파악하기 힘들어요. 이 사람이 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누가 뭘 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소설이 달라요. 그러니까 읽기가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건 소설 쓰는 기술을 말할 때고, 또 내용상으로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 내용에 동의 안 하면 이제 힘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금방 했는 말을 요약하면, 제가 소설가이기 때문에 이 소설을 잘 분석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 이 얘기예요. 못 믿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들어보면 알 겁니다. 한강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이 받은 것에는 어떤 의의가 있느냐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소년이 온다를 좀 짚어봅니다.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회가 상 주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을 썼기 때문에 상을 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상 준 이유가 지금 세 가지예요. 산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상 이유를 써놓은 것도 산문이잖아요. 산문은 따져가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논리이기 때문에. 이래서 상 준다고 신문에 다 났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건데 상 준 이유를 말했어요. 상 준 이유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다 하고 이제 읽혀야 됩니다. 산문을 읽는 거는 그 논리를 읽는 거거든요. 맞는 말 하나,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해서 맞느냐. 그러니까 논리가 앞뒤로 맞으면 맞는 말이고, 안 맞으면은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근거가, 상준 근거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섰기 때문에 준다예요. 맞서지 않고 회피했으면 안 준다는 뜻이에요. 회피할 수 있어요. 사람은 회피할 수 있죠. 자기가 두렵거나 불리하거나 이러면 회피하잖아요. 예를 들어 전쟁이 난다. 전쟁터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도망치는 사람도 있죠. 옛날에는 도망치는 사람도 훌륭한 소설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지금은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5천만 명씩 막 죽이고 이랬기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도 인간적이다라는 소설을 노벨상을 주거나 하면 지구가 망해요. 옛날에 칼 들고 싸웠기 때문에 몇 명 안 죽거든요. 그리고 삼국지연의 이런 거 읽어보면 관운장이 안양, 문추 이런 사람하고 싸우거나 할 때 둘이 대장전 하잖아요. 대장 둘이서 벌판에서 막 청년돌 휘두르다가 하나 죽으면 전쟁 끝이잖아요. 대장 죽여놓고 또 쫄개들 또 따라다니면서 안 죽이고 대장끼리 싸워서 결판 내고 한쪽은 대장은 죽고 한쪽 대장은 살아남으면 저쪽 편 대장 죽은 쪽의 군사는 전부 이쪽에 다 항복해요. 투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죽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부터는 무차별로 죽였기 때문에 달아나는 사람도 인간적이다고 가다가는 지구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서지 않으면은 세계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섰다는 거예요. 맞서기만 하면 되느냐인데 이 맞선 것이 한국 상황만 짐작되도록 썼으면 노벨상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광주 얘기인데 온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그 식으로 사람이 지금도 죽고 있다는 것을 옛날 말로 하자면 상징을 한 거예요. 광주 얘기를 썼는 것 같지만 한강이 쓴 거는 광주 얘기를 쓴 게 아니고 무지막지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재가 광주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제재가 광주고 한강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뭐 아프가니스탄이라거나 팔레스타인이라거나 이러면 그 얘기를 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서구 사회에서의 고도의 지식인들은 이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한국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인간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나 뭐 다른 등등해서 이 속담으로 물 먹으라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엿만 하나 더 갖다 주면 돼요. 그러니까 서구의 최고의 수준의 지식인들이 볼 때에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가 광주 사태 혹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루고 있는 것은 피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인류 사회에서 지금 현재도 또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다룬 거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현상을 다룬 거다.
어느 동네의 특수한 얘기를 다룬 게 아니고 지구상 어디에서나 인간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그걸 다룬 거다. 그러니까 세계인이 읽을 만하다. 그러니까 노벨상 줄 만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소년이 온다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서양 사람들은 알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좀 미안한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그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렇지. 서양에 가면 알아요. 우리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문화적 수준이 상당히 낮거든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못 읽는 거지. 예를 들면 프랑스 같으면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어느 학생을 막론하고 시를 100편 이상 암송을 해요. 우리는 시 가르치는 전공자도 100편 잘 암송 못 하잖아요. 술집에 앉아서 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술집에 앉아서 그러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소년이 온다를 읽는 것도 불편해요. 아주 형편없는 나라처럼 써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극복했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저쪽에서 상을 줬는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나라의 치부를 드러낸 거 아니냐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연약함을 드러냈어요. 맞서면서도 삶의 연약함을. 맞서면 강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맞설 거 아닙니까?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영웅소설이 되는 거죠. 대단한 초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나타나서 다 헤매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고소설이에요. 옛날 소설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게 가능한 사회가 아니에요. 옛날엔 단순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칼을 잘 쓰거나 활을 잘 쏘기만 해도 전쟁을 이기도록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전쟁이 아니라 뭐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도 과학이 각 분야마다 너무나 발달해 있어서 어떤 개인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노벨 문학상을 제외하면 나머지 상들은 여러 명이 공동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과학상, 뭐 경제학상 이런 거. 왜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설에도 대스타가 영웅이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하는 식의 소설을 쓰면 만화가 돼요, 지금은. 만화 형태가 되니까 노벨상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은 매우 약한데 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힘을 합치거나 연대를 하거나 서로 돕거나 사랑하거나 해서 그 어려운 일을 돌파해 나가는, 이것이 현대사회의 정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다치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왜 많이 나오느냐 하는 거는 한 사람만 죽었으면 일반화가 안 되잖아요. 광주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는데 한 사람 죽었다. 인류의 암담한 미래가 보이는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러니까 일반화를 해야 되니까 실제 현실에도 많이 죽고 소설에도 일반화를 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뭡니까? 약하다는 거잖아요. 약한데 맞서서 이겨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까지는 대충 말해서 내용이고, 요건 형식이죠. 그 이제 문체, 대충 말로 문체, 문장, 이것이 강렬한 하는 거는 이제 이미지를 말한 거고, 시적은 그 스타일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던 남자들이 주로 써온 문체가 아닌 새로운 문체다. 뭐 대충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섬세한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시적이고 그러면서도 설득력이 있는 강렬한 하는 말은 그런 문체다. 새로운 문체다. 그 새롭다는 거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누군가가 김소월 같은 시를 쓰면 인정 못 받아요. 똑같이 써도. 똑같은 수준으로 써도 인정 못 받아요. 왜냐하면 김소월의 시대에 시를 읽던 사람하고 지금 시대의 시의 독자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사회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요. 그 똑같은 거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대중가요, 미스 트롯인가 뭐 이런 거 할 때 완전 옛날 노래 부르는 여성 가수 한 명 있었잖아요. 신나래인가? 신미래? 신미래인가? 그 녹음하면 뭐 10년 된 노래, 20년 된 노래 부르고 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게 옛날식으로 정말 잘 부르죠. 그렇지만 뽑히질 못하는 이유는 한두 번 볼 땐 재미있는데 나올 때마다 계속 그러고 있으면 금방 식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세계는 언제든지 창조기 때문에 새로워야 되는데 내용이 새롭다기보다는 형식이 새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식도 상당히 기여를 했다. 사람으로 치면 제가 인격도 훌륭하고 뭐 아는 것도 많고 한데 길에 나가면 왜 안 되나 하면 생긴 모양이 시원찮아.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도 그 요구되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그림이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이런 예술은 내용 말고 보기에 외형적인 어떤 것, 이것의 새로움과 완성도, 이게 요구된다. 그래서 한강의 소설은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아주 괜찮다라고 노벨상 문학상 심사, 분야별로 심사위원회가 다르잖아요. 그 문학상 심사위원회가 저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교훈은 뭐냐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해야 돼요. 지금은 이른바 지식 기반 사회라고 하잖아요. 각 분야로 별로 고도의 전문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전문가다 하고 모든 분야에 내가 제법 안다 이런 이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아득한 옛날에 중세 유럽이라거나 뭐 그전 이럴 때는 어떤 한 사람이 과학자이고 화가이고 문인이고 역사학자이기도 하고 거다가 또 바람도 잘 피우고 이렇게 오만 짓을 다 했잖아요, 한 사람이.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다, 뭐 세계 최고 수준이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그래 된 거예요. 초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분야별로 나보다 훨씬 많이 하는 사람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좀 거칠게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최고의 전문가들이 했는 말을 들으면서 반발하면 안 돼요. 그런가 보다 해야 돼요. 그래야 배우는 게 돼요. 그것이 안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좋은 말로 보수가 되고 나쁜 말로 하면 골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뭐 별거 아니던데 이래 돼요. 지금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별거 아니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지금 또 별거 아니다. 좀 심한 사람은 나보고 저보고 당신 소설이 훨씬 낫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제가 대답은 안 하는데 속으로 노망했구나 이러면서. 한강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한강은 한국인 최초로 받았죠. 그리고 아시아 여성 최초로 받았어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라는 경이력 그걸 갖추게 됐죠.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한국 사정에 맞춰 말하면 조국의 국격을 크게 높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말이 우리나라. 조국이라고 단어를 쓴 것은 외국인이 볼 때 한강의 나라. 대한민국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가 할 때 굉장히 유명한 것 같지만 외국 가면 크게 안 유명해요. 제가 왕년 아득한 옛날에 독일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맞춰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독일 동전이 몇 개 있어서 그 동전 가지고 그 비행장 안에 그 맥주 한 잔씩 파는 이제 가게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 동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맥주 사 먹고 동전 없애려고 그 동전을 막 꺼내가지고 이래 숫자 맞춰가지고 이제 그 남자 주인을 주면서 맥주를 한 잔 달라고 했더니 독일어로 이렇게 유창하게 말한 건 아닙니다. 이제 대충 뜻만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런 의사소통은.
그랬더니 이 독일 남자가 저보고 어디서 왔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북한에서 왔군요. 이래. 그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보고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는가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동전 꺼내가 막 끌어모아가 그걸로 맥주를 한 잔 사 먹으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에서 왔겠구나. 그럼 한국이니까 북한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 유명세가 없을 것 같은 북한도 우리만큼은 유명해요. 외국 가면.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죠. 우리는 북한 하면은 우리보다 지금 뭐 100배인가 뭐 하여튼 100분 1인가 뭐 이래 산다고 해서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좀 표현하기 북한한테 좀 미안한데 희한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명해지죠. 우리 국사에도 세종대왕 뭐 영조 이렇게 기억나지만 웬만한 왕은 기억 안 나고 연산군은 기억나잖아요. 역사에는 좋게든 나쁘게든 남다른 일을 하면 남거든요. 그러니까 국격을 높였는데 한강의 나라의 국격을 높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거고 외국인이 볼 때는 한강의 나라의 국격을 한강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느냐 할 때는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들 명단하고 쭉 놓고 작품 이름하고 쭉 보면 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해밍웨이가 있는데 미국 사람이다 정도 알잖아요. 해밍웨이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 해밍웨이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끼리 한강 연세대학 나왔다고 하지. 외국에 나가면 한강 연세대학을 나왔는지 고등학교 나왔는지 중학교를 졸업했는지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럼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연세대학 나왔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우리끼리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국내 사정을 말하자면 서울대학 안 나온 게 다행이죠. 서울대학 나왔으면 지금쯤 서울대학 나왔다 역시 서울대학 이럴 건데 끽소리도 뭐 하잖아요 지금. 연세대학 나온 게 다행이죠. 여자인 것도 다행이죠. 남자가 받아봤어요. 지금 남자가 받았으면 지금 현재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역시 남자가 이래가 아무도 아닌날까지 나는 절대 그러진 않지만 웬만한 남자들이 역시 남자가 한 수 유도할 건데 여자가 받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국격을 높였다. 이 말이 왜 통하느냐? 여기 써놨는데 동양에서는 인도, 중국, 일본, 중동하고 아프리카에서는 튀르키예, 이스라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 없을 때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왜 서양 세계나 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르키예는 뭐 그렇다 할 수 없지만 나이지리아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우리보다 좀 하순 같은데 서양에서 생각할 때도 한국 형편없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이 이걸 해결했어요. 굉장한 일이죠. 근데 왜 문학상을 받았는데 국격을 높였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것이 문학이기 때문이에요. 요것은 지금 깨졌는데 이 한자예요. 이게 컴퓨터상에서 넘어가면서 한자가 깨졌네요. 그러니까 한자를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정신을 강조한다고 쓴 거예요. 운동선수가 가서 세계에서 1등 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취소합니다. 운동선수들이 붕괴할 것 같은데. 운동해서 세계 선수권을 차지한 것하고 노벨 문학상 받은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박세리가 가서 골프 해가지고 세계 대회를 상당히 많이 휩쓸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은 그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박세리가 아무리 골프를 잘 쳐도 한국 사람 대부분은 골프 쳐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박찬호가 가서 미국 가서 야구를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야구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은 주위의 영향을 받거든요. 아무리 천재라도. 운동은 아무 관계 없어요. 혼자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게 밥 딜런이 받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가수잖아요. 이 사람한테 왜 줬느냐? 노벨 음악상 준 게 아니죠. 그런 상도 없지만 노랫말을 썼다고 준 거예요. 그 노랫말이라도 그렇지 글자만 써놓으면 시 아닙니까?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준 거예요. 밥 딜런의 노래의 가사, 노랫말들이 세계인들한테 미친 정신적인 영향, 그것 때문에 준 거예요. 문학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꼭 시나 소설이 아니라도 글이면은 글이면은 다 사상과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광범위한 사람한테 미칠 수 있으면 문학상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죠. 요건 뭐냐? 동양에서는 혼과 백이 있어요. 혼백. 근데 백은 죽으면 땅에 묻혔거나 뭐 화장을 했거나 해서 사라져요. 말하자면 몸은 사라진다는 거죠. 몸은 사라지는 거고 정신은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정신은 계속 살아있다. 그러니까 정신이 한참 우위죠. 몸은 개인이 자기 건강 문제라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중시하지만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이상하면 더 위험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하고 몸이 아주 허약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체력을 길러라, 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을 먹어라, 소화를 하는 데는 술 한 잔 먹는 게 좋다. 동의 안 하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침마다 저한테 그랬어요. 아침마다. 아침 밥 먹을 때마다 한 잔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 근데 신념이죠. 그럼 과학적으로 맞나 안 맞나를 떠나서. 그래서 몸보다 정신을 중시하는 거죠. 그런데 의사소통이 언젠간 안 돼요. 단적으로 안 되는 경우는 죽었을 때예요. 죽으면 어느 누구하고도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 난강소설에는 죽어도 의사소통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하고는 다르죠. 왜 되느냐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죽어서. 그리고 한강소설에 있는 사람은 다 중요 인물은 다 죽어요. 어느 소설이나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하면 스스로 죽는 게 아니고 대체로 타살돼요. 그러니까 직접 타살되기도 하고 겪은 것 때문에 후유증으로 자살을 하면 그것도 타살이죠. 그래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자의가 아닌 상태로 죽는데 그를 죽인 상대가 그냥 사인, 그냥 동네 개인 단위면은 살인사건이 되는 건데, 소설들에서 주요 인물을 죽인 것은 어떤 사인 개인이 아니고 대충 말하면 국가예요.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를 해서 각 개인들이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 인류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의 하나인데, 혼자 살다 보면 나쁜 놈이 쳐들어오면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우리끼리 나라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 다음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한 명 해가지고 월급을 주거나 뭐 해가지고 우리를 지키는 대신에 너는 뭐 권력을 주겠다거나 해서 이 체제를 유지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국가인데, 이 국가가, 그러니까 그 국가의 지도자가
일반 백성이 모아준 돈으로 먹고 살면서 일반 백성이 위임한 권력을 누리면서 주인인 백성을 때려 죽이는 거예요, 대체로.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죽느냐? 나하고 친한 사람이 죽죠, 소설에서. 왜? 친한 사람이 죽어야 나한테 실체가 되잖아요. 독립운동 할 때나 임진왜란 할 때나 독립운동 할 때나 민주운동 할 때나 뭐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들만 죽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안 죽었으면 별로 웬만한 사람은 실감을 못 느끼죠. 배 타고 가다 학생들이 많이 죽었거나 서울 북쪽에서 뭐 행사할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나 이래 죽어도 대부분의 국민이 무심한 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어떤 등장인물이 거기에 통분한 나머지 막 어떻게 하면 독자가 실감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거나 친구가 죽거나 애인이 죽거나 동료가 죽거나 이렇게 소설에 나오는 거죠. 그것을 아무 관계없는 독자가 읽으면서 자기 아들이 죽었거나 자기 딸이 죽었거나 자기 친구가 죽었거나 자기 동료가 죽었거나 자기하고 같이 뭐 전남 도청에서 같이 있으면서 한 열흘 동안 생사고락을 한 사람이 죽었다고 독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한강이 썼다, 그 얘기거든요. 아까 강렬한 시적 문체라는 거는 독자가 자기 일같이 느껴지도록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까보다 조금 반응이 낮네. 학습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시소설 아니고 봤잖아요. 베르그송 철학 책 써서 체르노빌의 목소리라는 르포를 써서 처칠 회고록을 써서 로마사라는 역사책으로 봤잖아요. 밥 딜런은 노래 가사로 봤잖아요. 그럼 전부 뭡니까? 뭉치면 글이죠. 글 중에 어떤 글이냐? 인문학적인 글이죠. 사회과학서가 아니고 문학 아니면 철학 아니면 역사니까 다 인문학적인 글이에요. 인문학적인 글이 뭡니까? 사람 얘기죠. 사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왜냐하면 그때가 그랬기 때문에. 이러면 역사책이 되는 거고. 지금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사람들이 잘 살게 될 거다 하면 철학이 되는 거고. 문학은 전체적인 거는 어떻게 됐냐에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지금 왜 저러고 있느냐죠. 저 사람이. 소설 안에 있는 사람이 각각 왜 저러고 있느냐예요. 누가 잘 살고 있고 누가 어떻다가 아니고 소설 안에 등장인물이 100명이 나오면 독자는 그 100명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 인간 현실에도 나가면 이런 사람이 100명이겠구나.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소설은. 누구처럼 살아라, 누구처럼 살지 마라가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놈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극, 텔레비전 연속극에 나오면 사람이 여럿 나오잖아요. 주인공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주인공만 들여다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희한한 놈이 선한 역할을 맡으면 착한 사람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출세인가 있잖아요, 지금도. 누군지 말은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착한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각각의 큰 비중과 영 아무것도 아닌 단력이든 간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설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오면 여러 사람을 보고 있어야 돼요. 왜? 인간 현실 세상에 나가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회사 다니는 사람이 사장만 쳐다보고 있으면
출세 못해요. 그럼 출세할 것 같지만 사장 부인도 보고 있어야 돼요. 사장 집에 개도 보고 있어야 되고. 출세한 사람은 다 봐요.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여기 출세 못한 분들은 깊이 뉘우치세요. 제일 대장만 쳐다보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대장의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 개, 그 다음에 대장한테 찍힌 사람, 왜 찍혔나? 다 봐야 돼요. 그래야 대충 말해서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소설이에요. 주인공 보라고 소설을 쓰는 게 아니고 세상이 이렇습니다예요. 그러니까 한강소설에 자 일단 좀 이따 하고 자 잠시 그래서 한강은 한글로 소설을 써서 한국어의 품격을 높였어요. 한글로 썼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번역 잘해서 받았다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번역한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번역을 이상하게 하면 우수한 작품을 망치겠지만 아무리 최고로 번역 잘하는 사람도 보잘것없는 작품을 번역해가 노벨상 받게 할 수는 없다. 제가 왜 노벨상 못 받나 알 수 있죠 이제. 훌륭한 번역가를 못 만나서가 아니고 작품 자체가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 잘해 받았다는 거는 나라를 망신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심사를 한 사람들도 욕보이는 거예요. 심사를 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밖에 못 보는 사람이 보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유럽에는 가면 자기들이 다 인도 유럽어 계통이기 때문에 약간씩 단어가 바뀌고 하지 구조상 다 같아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6, 7개국어 다 해요. 공부 어지간히 했는 사람 아니라도 약간 단어 저도 7개국어 한다고 보통 말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해요. 왜? 제가 대한민국 말, 조선어, 고려어, 고구려, 신라어, 백제어, 그 다음에 고조선어 7개국어 아닙니까? 서유럽 가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를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번역되어 있는 거 다 볼 줄 알아요. 한국어는 모른다 하더라도 독일어, 불어, 영어, 스웨덴어 이런 식으로 번역된 건 이 사람들이 다 볼 줄 알아요. 누구 한 사람이 영어로 예를 들어 번역을 썩 잘했고 나머지는 번역이 개파이다. 그러면 영어로 번역 잘했다고 상을 주겠습니까? 예를 들길 제가 박지성을 예를 드는데 축구하는 박지성이 히딩크 감독이 뽑아가지고 말하면 세계적으로 출세를 시켰어요. 히딩크 덕분이라고 하는데 말하면 번역 덕분이다죠. 번역 잘한 건 인정해야 되고 히딩크가 박지성을 키워준 건 인정해야 돼요. 그건 아무리 히딩크라 하더라도 박지성이 축구 잘할 수 있는 소질을 타고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돼요. 박지성 본인이 축구를 잘할 재능을 타고났고 부지런히 축구 연습을 했기 때문에 히딩크를 만나가 된 거지. 아무것도 아닌 놈은 아무 히딩크 할배가 나타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번역 잘해서 됐다고 하면 안 되죠. 한강이 우리나라 사람 한강이 소설을 워낙 잘 써서 거기다가 운이 좋거나 어떤 이유로 좋은 번역가를 만나서 이른바 금상첨화로 받았다. 이게 한강한테도 도움이 되고 세계인 또 그걸 인정하는 거고 노벨상 위원회도 그래서 상을 줬는데 우리나라 사람끼리 공연히 번역 자료가 받았다. 고 하면 번역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한강의 소설이 훌륭하기 때문에 받은 거지 원래 시원찮았으면 못 받는다. 상식 아닙니까? 제 소설이 노벨상 왜 못 받나? 알겠죠. 이래 말하면 고개 끄덕끄덕해요. 왜냐하면 속으로 그건 니까짓 게 못 받지. 이래 생각하니까 쉽사리 동일해요. 그렇죠? 우리는 5천년의 문화민족이라고 자처해 왔는데 위상이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한강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단숨에 회복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학이기 때문에. 축구거나 유도거나 양궁이거나 이런 운동이었으면 아니에요. 그 운동선수가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동은 정신의 표상은 아니거든요. 뭐뭐의 표상이지. 근면한 정신 뭐 이런 건 있지만 그거는 대략 말하면 습관이라거나 자세지 철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학상이기 때문에 한국의 품격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다죠.